1년에 단 한 달 열리는 신비로운 습지가 있다. 다양한 생물들의 은신처이자 삶의 터전이 돼주는 곳. 육상 생태계와 수상 생태계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인공적으로 조성됐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독자적인 자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울산 회야댐 생태 습지. 잘 보존된 습지가 도시와 인간에게 가져다준 혜택은 무엇일까?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이곳은 울산 시민의 상수원인 회야호를 끼고 있는 생태 습지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보니 평소엔 사람들의 통행이 제한돼 있는 곳. 하지만 1년에 딱 한 번, 한 달 동안 습지를 개방해 사람들을 맞이한다. 생태 습지에서 제일 처음 제작진을 맞이한 것은 너른 연밭. 끝없는 연잎 위로 연꽃도 싱그럽게 피어 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수림이 우거진 독특한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다양한 동식물들을 품고 있어 울산의 DMZ라고도 불린다. 덕분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다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예, 안녕하십니까. 습지의 생태 환경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동국대 장황래 교수를 만났다. 우리 회야호의 생태 습지는 이거는 흐르는 물에서 자생하기 때문에 싱싱하고 또는 이렇게 크고 줄기도 또 튼튼하고 이렇습니다. 이곳의 연들은 일반적으로 연꽃이 연못처럼 고여있는 물에서 피어나는 것과 달리 흐르는 물에서 핀 것이 특징이다. 덕분에 연꽃도 다른 곳에 비해 생기가 넘친다. 연이 자라는 환경을 관찰하기 위해 물이 흐르는 습지 안으로 직접 들어가 봤다. 시원하게 좋다. 그러게요. 물도 시원한. 물쪽도 되지 않고. 연잎 줄기는 어른 키 높이를 훌쩍 뛰어넘었고 큼지막한 연잎은 뜨거운 여름 햇살마저 가릴 정도다. 연대가 이렇게 길고 또 싱싱하고 연잎이 이렇게 큽니다. 어떤 그 잠자리라든가 새라든가 그리고 또 오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동식물들이 여기서 서식을 하고 알을 놓고 생활하고 있죠.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거대한 연들의 향연. 운이 좋다면 산에서 내려온 고라니가 연꽃 사이에서 논이는 모습도 볼 수 있단다. 도시 근교에 이토록 아름답고 싱싱한 자연이 숨쉬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이곳의 연들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연은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즉, 이 습지를 통과하는 물의 수질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놀랍게도 회야댐의 생태 습지는 인공적으로 조성됐다. 약 17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연꽃을 비롯한 각종 수생식물들이 자라는 대규모의 인공 습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회야댐 인공 습지 조성에 기획부터 참여했던 이상현 박사를 만났다. 2002년 계획됐던 인공 습지는 약 8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 2010년 완공이 됐다고 한다.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한 14억 7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당초 이 정도 규모의 이런 이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은 이 지역 자체가 과거에 약간의 그 습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지 지역인 그 장점에다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식생을 하면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수처리 효과도 높게 되는 그런 효과를 우리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덕분에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의 인공 습지를 조성할 수 있었다. 습지에서 자라고 있는 이 수생식물들은 자연 친화적으로 회야댐의 수질을 정화하고 있다. 울산의 그 회야댐에 하루 평균 한 12만 톤을 처리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 조사를 좀 해보니까 여기 이 지역에 한 5만 톤 정도가 이 지역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럼 5만 톤인데 1톤당 정수 처리 비용이 858원입니다. 그러면 5만 톤이면은 858이면 하루에 약 한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 인공섭지 지역을 통과하는 물이 대략 한 5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럼 5만 톤을 처리하는 비용은 약 하루에 4,300만 원. 하지만 저희들이 한 10% 정도만 이 연꽃이라든가 이 부들이라든가 갈대가 오염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430만 원. 연간으로 치면 약 한 15억 7천만 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조성한 이 지역을 가지고 1년만 운영을 하면은 요 지역 14억 7천만 원의 조성 비용을 충분히 저희들 뽑고 남는 그런 경제적 효과를 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습지 조성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도 수질 정화에 필요한 식물들을 선별해서 식재하는 작업이었다. 처음 시작은 연꽃과 갈대, 부들 등 30여 종의 수생식물이었으나 매해 식물의 종류도 늘어나고 그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한다. 연꽃이면 연꽃, 갈대면 갈대 이렇게 하나만 심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골고루 심으셨나요? 우리가 보통 이 인공습지라 하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면은 제일 자연에 가깝게 저희들이 이제 계획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 측면에서 연꽃도 있고 갈대도 있고 이 개구리밥도 우리가 부엽식물이라서 우리가 수질 정화 효과를 누리고요. 요 밑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말 같은데 금정말 같은데 이 말도 수질 정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보시면은 이게 밑에 이제 침수식물인데 이 유속을 느리게 합니다. 유속을 느리게 하니까 그 오염물질이 침전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식물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질소나 인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개구리밥이랑 여기 밑에 말도 다 직접 식생하신 건가요? 이 개구리밥하고 이 말은 식생을 하지 않았고 아마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습지에는 이런 그 식물들이 서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습지가 조성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요게 말들이 서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연은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런 공간만 마련해주면은 굉장히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스스로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무작정 자연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습지를 의무적으로라도 보존해야 할 이유, 혹은 인공적으로라도 조성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양한 생물종의 삶의 터전이 돼주기 때문이다. 습지는 우리가 생태적인 기능을 보면은 이 육상 생태계, 즉 산에 있는 육상 생태계와 저 물이라는 수상 생태계를 갖다 연결시켜주는 그 가교 역할, 저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육상 생태계에 있는 그 동물들이 이 습지를 통해서 먹이 활동도 하고 은신처 역할도 하고 또 수생 생태계가 또 풍부하다 보니까 수생식물들, 식물도 될 수 있고 어류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류도 여기서 살면서 이렇게 육상과 수생과 습지를 통해서 이 모든 생태계가 완벽하게 그 구조를 갖추는 그런 형태로 보면 되고요. 그것이 좀 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습지가. 1년에 한 달만 제외하고는 사람 손이 닿지 않은 곳이다 보니 신비로운 자연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다.
눈길 닿는 곳마다 그림이 되는 풍경. 평소 보기 힘든 동물들과 마주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다. 잠시 눈을 감고 소리에만 귀 기울여 보면 얼마나 많은 동식물들이 습지를 보금자리 삼아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갈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식물로 의한 정화 효과도 있지만은 동식물들 말고 이제 동물들 이 굉장히 은신하기 좋은 그런 서식처 역할도 합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여기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동물 조사하고 식물 조사를 해봤는데 동물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기라든가 수달 같은 환경부 멸종 위기 종이 여기를 서식하는 걸로 저희들 확인을 했고요. 기타 너구리라든가 각종 뭐 파충류도 여기 많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40여 종의 포유류가 여기에 이제 서식하는 걸로 저희 조사를 했고, 그 식물이 한 60여 종이 되고요. 그래서 동물과 식물을 합하면은 뭐 도합 한 100여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곤충이라든가 뭐 어류라든가 이런 걸 조사하면 굉장히 많은 종들이 발견될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지역이 생태적으로 굉장히 건강하다. 그래서 동물도 서식할 수 있고 이런 은시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식물도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점 지역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곳 습지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습지의 수질 정화 능력 때문이다. 흙모래와 습지식물은 흐르는 물의 속도를 늦추고 그 과정에서 오염물질들을 제거한다. 울산의 주 식수원인 회야댐의 물은 이곳 습지를 통과하면서 자체 정화 과정을 거친다. 덕분에 이곳은 한여름 낙동강 유역에서 문제가 되는 녹조 발생량도 적은 편이다. 생태습지는 회야댐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제작진은 회야댐의 수질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댐을 찾아가 봤다. 여름철 폭염으로 녹조가 심각하다는데 회야댐의 상태는 과연 어떨까? 여기는 일반 강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네, 여기는 상수 원수로 사용되는 호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이 정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폭염에는 조류 번식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온도가 높고 기온이 높을수록 좀 더 자주 채수를 해서 이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동강 수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염 때문에 조류경보가 발령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댐은 조류경보가 발령될 정도의 조류 개체 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조류 경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회야댐. 제작진은 물 상태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수질 연구팀을 따라 배를 타고 내부로 들어가 보았다. 울산의 식수원 회야댐. 과연 수질은 어떨까? 두레박 형태의 기기로 물을 채수한 다음 현장에서 간단한 수질 검사를 실시했다. 눈으로 보기엔 깨끗하게 느껴지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DO랑 pH랑 물빛이 투명한 걸 보면 녹조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생태 습지를 통과한 물의 상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저희 댐 같은 경우에는 상류에 생태 습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생태 습지에서 보통 조류가 자라는 데는 질소와 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생태 습지에서 질소와 인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한 다음에 물이 유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나은 것 같습니다. 습지의 수질 정화 능력을 보다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습지로 유입되기 직전의 물, 즉 원수의 상태를 알 필요가 있다. 과연 습지로 유입되기 직전 원수의 상태는 어떨까? 한눈에 보기에도 회화댐의 물과는 약간의 차이가 느껴진다. 여기가 지금 그 원수인가 봅니다. 예, 처음 물이 들어가는 거. 이곳이 그 회화강 물이 습지로 유입되는 곳입니다. 아, 예. 그럼 채수를 하실 거죠? 예, 들어가시죠. 예. 동일한 방법으로 채수를 하고 간단한 실험 장비를 동원해서 수질을 측정해 본다. 채수한 물의 빛깔부터 좀 전과는 많이 다르다. 수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비교일 터. 과연 결과는 어떨까? pH가 조금 높긴 한 것 같은데 뭐 디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와주고 있는 것 같네요. 날씨가 더워서 수온도 조금 높은 편이긴 하네. 아무래도 지금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굉장히 지금 덥고 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물 상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습지를 거치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나올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습지를 막 지나온 물들이 모이는 곳으로 이동했다. 이곳의 수질과 비교해 본다면 습지의 수질 정화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가 어딘가요? 예, 이 지점이 그 회화댐 생태 습지를 지나서 회화댐으로 유출되는 그 지점입니다.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습지를 통과한 물을 채수한다. 확실히 물빛이 맑아졌다. 회화댐에서 제일 처음 측정해본 투명한 물빛 그대로다. 예, 지금 회화댐 생태 습지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 BOD 같은 경우는 74.5%, 총질소는 41%, 총인은 32.9%가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좋은 건가요? 네, BO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고요. 유입수 BOD 값이 4.7 ppm이었고요. 유출수의 BOD 값이 1.2 ppm이니까 그것을 하천수의 생활환경 기준에 적용을 하게 되면 보통인 물이 생태 습지를 거치면서 수질이 정화돼서 그 좋음의 물로 그 유출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결과는 물속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다. 습지로 유입되기 이전 원수의 상태는 가시거리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탁하다. 하지만 습지를 거친 물속은 다르다. 다양한 침수 식물들 사이에서 물고기들이 논일고 있는 것이다. 자연 친화적인 인공 습지를 조성해서 그 BOD 같은 경우에 80% 가까이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노력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좋지 않은 물을 그 정수장에서 정수를 그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약품도 더 많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대한 좀 더 높은 공정, 고도 정수 공정이나 이런 공정이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제거를 많이 해준다면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연적 수질 정화는 물론 생물 자원과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습지의 가치는 그저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다.
자연 습지가 보존돼야 하고 인공 습지 조성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습지가 없으면 생태계가 단조롭게 되겠죠. 습지는 우리가 보통 전이대, 에코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육상 생태계와 수상 생태계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생태 거점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발길이 끊어진 곳에서부터 비로소 숨쉬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다. 생활 속의 환경오염과 도시 발전으로 인하여 습지와 자연이 훼손되고 있는 요즘, 얼마 남지 않은 습지를 보존하고 개발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